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차분한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분함은 상당 부분 오는 10일 아침 8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후 10시 반이죠. 그때 나오는 1월 소비자 물가 CPI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고 말해왔죠. 고용에서 사실상 최대 고용이 이루어진 만큼 현재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물가고 1월 CPI입니다. 물가는 1월 CPI가 페드의 긴축 경로와 증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글로벌 채권 금리가 크게 동반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페드에 이어서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긴축 전환을 시사한 뒤 이유입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한때 연 1.97%까지 치솟았고요. 올 초 1.51%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거의 50bp가량 오른 겁니다. 독일 국채 10년물도 11일 연속 상승을 해서 현재 0.27%까지 올랐습니다. 올 초에는 마이너스 0.17%였죠. 그동안 잊혀져 있던 일본의 금리까지도 약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모두 1에서 2%에 달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수혜를 입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죠. 또 오미크론 변이를 마지막으로 팬데믹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제 재개 관련주, 즉 항공주와 크루즈, 호텔, 콘서트 관련주 등이 모두 상당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와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팬데믹 때 급증했던 이용자가 정점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화이자가 4분기 이익이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이익은 월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매출은 추정치보다 적었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에 못 미치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약주 전반의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리 폭등세 속에서도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통상은 금리가 오를 때면 나스닥 기술주들은 하락해왔죠. 이와 관련해서 금리가 2%에 달하면 거의 정점에 온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1월 고용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 경제는 강하고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몇 차례 올려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에, 즉 성장을 계속할 때는 88%의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 랠리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 여기에 대한 월가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골드만삭스는 올해 경제 정상화로 유가가 이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를 105달러로 목표가를 아예 높였습니다. 톰 모건스탠리는 올 여름께 브렌트유가 1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JP 모건은 지난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공급 충격이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의견도 좀 나오는데요. 시티그룹입니다. 시티는 지난주에 유가가 올해 하반기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6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8에서 20%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시티는 국제 원자재, 원유 시장의 수급이 현재 매우 타이트하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1분기에는 높은 유가를 예상하고요. 하지만 1분기가 피크고 올해 하반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공급량의 초과로 전환을 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이고 향후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그런 공급 초과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펙 플러스와 미국의 셰일오일, 또 캐나다 및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인데요. 유가가 높아진 만큼 생산량을 곳곳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높일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엑손모빌은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미국 셰일의 그 최대 산지죠.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서의 올해 생산량을 25% 늘리겠다고 했고 쉐브론도 10%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세계 3위 선유국인 이란에서 원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오늘부터 비엔나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신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에 외국 정부나 기업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와 그 중수료 등 관련 민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나선 이후에 처음으로 한 유화적인 행동입니다. 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여러 측의 핵심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딜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프랑스의 에마뉴엘 매크롱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아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푸틴이 향후에 계획된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면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부터 철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를 부인하긴 했지만 이 사태가 평화적으로 풀릴 경우에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시티는 또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 중앙은행, 페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올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긴축에 나섰는데 그러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유가는 이란, 우크라이나 등 사태가 진전이 되면서 약 2% 내려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89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미국 현지 연결하던 도중에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오미크론 상황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정상화,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는 신고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감염자는 여전히 20만 명대 중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월 정점에서 한 70% 감소한 겁니다. 무엇보다 입원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정점을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의 뉴저지주와 커네티컷, 또 델라웨어 등 그런 주와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레건 등 몇몇 주에서 2월 말 3월 초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도 이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호주가 어제 그 팬데믹 시작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21일부터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탈리아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금지하기로 그걸 풀기로 이번 주부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현석 한국경제신문의 특파원이었습니다.